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복지국 소관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네, 이윤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 위원입니다. 속성으로 설명서를 좀 보느냐고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회복지 분야 예산이 특별하게 포함해서 31억이 감액 편성이 됐더라도 그래도 우리 복지 예산은 그래도 세출 예산이 좀 늘었습니다. 그렇죠? 네. 전년도 당초 예산이 7,898억에서 2026년도 8,676억, 778억, 9.85%, 10%가 증액이 됐으면 사실 적은 금액은 아니다. 적은 이 포지션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오전에도 일부 이제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일부 분야에서는 우리 시민분들이 느끼는 체감하는 박탈감을 여실히 좀 보여주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안타깝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게 꼭 복지국 예산만이 사회복지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일부 지금 뭐 교육국으로 간 예산도 일부 예산도 다 거의 복지 예산이라고 봐야 될 텐데 기본적인 거를 좀 뽑아 보면 2024년도에 2년 전에 우리 전체 당초 예산에서 사회복지 분야 예산이 차지하는 포지션이 41.3%였었어요. 그리고 금년도 2025년도에 전체 예산 그러니까 당초 예산이죠. 2조 280억 중에 사회복지 예산이 8,685억 해서 전체 예산 대비해서 42.8%를 차지해 조금 상승을 했죠. 내년도 2026년도 예산은 전체 예산 2조 824억 중에 사회복지 분야 예산이 근 1조에 육박하는 9,397억. 엄청난 예산이죠. 그래서 전체 예산 대비해서 예산은 거의 동결되거나 전체 예산 감액됐지만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45.12%로 많이 증액 편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시민분들이 직접 체감하는 또 사회적 취약계층에서 체감하는 지금 예산이 과연 느낌으로 좀 이 정도로 그냥 한 10% 정도 증액된 그 사안이 피부로 느껴지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왜 그런가 자꾸 생각을 해보니 2024년도 제가 이제 그런 말씀 많이 드리는데 지금 경기가 좋을 때는 모르는데 경기가 좀 안 좋고 예산 상황이 재정 상황이 안 좋을 때에는 전체 예산 대비해서 보조금 사업, 보조 사업 비율 자체가 너무 높으면 좀 문제가 있다라고 계속 누차 제가 한 7, 8년 동안 좀 말씀을 드리는데 2024년도 같은 경우에도 전체 예산에 대비해서 우리 보조금 사업 비율이 몇 프로인지 대충 아시겠어요? 5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보조금이 붙는, 그러니까 국비나 도비가 붙는 사업이 54.8% 전체 예산에서. 2025년도에는 54.5% 비슷했어요. 내년도 2026년도에는 전체 예산액 대비 보조금 사업 비율이 54.98%, 55%가 되고 있다는 얘기죠. 좀 문제가 있다. 자꾸 자치단체의 어떠한 자율성 같은 게 많이 저해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좀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복지국 예산은 전체 예산의 보조금 비율이 얼마나 되는 걸로 지금 알고 계십니까? 더 많을 거예요. 훨씬 많겠죠.
한 7, 80%는 되지 않겠어요? 예, 국비가 59.3%고요. 국비가 59.3%. 예, 또 도비가 14.5% 네. 그리고 시비가 26%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저 50, 70 몇 프로 되죠. 네, 예. 그러니까 그 우리 전체 국 중에서는 아마 특별하게 제외하고서는 제일 높은 부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러한 문제점을 우리 의원님들께서 자꾸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는 특히 이제 도비가 지금 문제가 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전부 매칭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어떻게 제어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야기가 나오는데 좀 심각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이게 전체 예산 중에서 자체 예산 있지 않습니까? 자체 사업 예산이 지금 2024년도에 32%, 2025년도 31%, 2026년에 30%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조금 사업 예산이 늘어나는 만큼 자체 사업 예산은 또 줄어들고 있다. 그러니까 자율성이 굉장히 저해되고 있다. 저는 이게 거꾸로 보조금 사업 예산이 30% 이하로 줄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자체 사업 예산이 50% 이상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자치단체장들이 정말 자율성을 가지고 소신껏 예산 편성해서 집행을 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계신 부서장님들의 책임은 아니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요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정말 표현하기 그렇지만 정말 쓸데없는 국도비 예산 같은 거는 과감하게 버릴 줄도 알아야 되겠다. 요새는 좀 그런 분들이 계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매칭이 붙는데 이거 진짜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 신청 안 하시고, 그죠? 페널티 먹더라도 신청 안 하시는 부서장님들이 생겼다라는 말씀을 제가 전해 들었는데 그런 소신 행정은 꼭 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국의 예산이 복지정책과가 7.56% 증액됐고요. 사회복지과가 13.26%, 노인복지과 6.26%, 장애인복지과 3.55%, 여성보육과 14.27%, 아동복지과 12.66%. 여성보육과하고 아동복지과는 뭐 아까 추경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런 사유들이 좀 많이 있어요. 뭐 인구 증가, 출산율 증가에 따른 그런 보육 예산이 아무래도 많이 잡히기 때문에 충분히 뭐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노인복지 예산하고 장애인복지 예산이 이 정도밖에 증액이 안 됐다? 좀 문제가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더군다나 그냥 감액된 것도 아니고 20%에서 30%, 특히 장애인 쪽에는 8개월치만 예산을 책정을 해주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사태가 발생되고 있다. 특히 그런 예산들 중에 도비는 10% 주면서 90% 시비를 할당을 시키면서 8개월분만 할당을 한다? 저는 문제가 있다. 말씀을 좀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극복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겠지만 심각성은 같이 공유를 해야 될 것 같다. 당연히 공유하시겠죠. 네. 지금 8개월분에 대한 예산 책정된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는 지금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뭐 확답이 있습니까? 정확한 예산 편성에 대한? 아직 정확한 확답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를 들어 도 재정이 파탄이 난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죠? 지금 그 예를 들어 그런 무슨 시설 같은데 시설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8개월치만 먼저 예산 편성을 하신 거잖아요. 그 인건비도 다 들어가 있는데 예를 들어 뭐 최악의 상황을 우리가 고려해 봤을 때에 8개월 후에 예산 편성이 안 되면 어떻게 하죠? 시설 운영을 못 하는 건가요? 예, 뭐 시설 운영을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도에서도 안 되겠죠. 어떻게든 방법을 마련하지 않을까 그렇게. 그 10% 때문에 그 10% 때문에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도 매칭 사업 자체가 적어도 6대 4 그러니까 4대 6 정도는 돼야지
아씨 1대 9, 2대 8, 3대 7이 뭡니까? 그건 문제가 분명히 있죠.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하기 전에 전체 2026년도 사회복지 예산이 한 9,397억 정도 잡히는데 이 중에서 지금 분야별로 좀 감액 예산 편성된 분야가 좀 있습니다. 복지 분야하고는 좀 상관없지만 뭐 노동 분야 이런 데는 이제 감액이 돼 있고 보험 분야는 뭐 거의 정체가 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 청소년 분야가 2025년도에 223억이었는데 2026년도 예산에는 144억으로 35.31%가 줄었어요. 복지국하고 또 뭐 교육국이나 뭐 이런 데 여러 그 부서가 연결되어 있지만 이렇게 많이 줄은 어떤 별도의 사유가 좀 있습니까? 파악하고 계신 게 혹시 있으신가요? 않죠. 노인, 장애인 뭐 이쪽 뭐 거의 비슷하고요. 한 3% 정도 증액이 돼 있고.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다른 부서 이야기할 때 좀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설명서로 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복지재단 전년도하고 뭐 증액 요인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인건비는 인상률이 있을 텐데요. 그럼 다른 거를 줄였다는 이야기 같은데 맞습니까? 아, 예비비를 좀 줄였습니다. 예비비를 줄였습니까? 네, 네. 여기가 이제 사실 복지재단이 그 전체적으로 이 평택의 시설이나 뭐 이런 걸 거의 다 장악을 해서 좀 관리를 해야 되는데 몇 번 지적을 했지만 이제 반쪽짜리 지금 그 관리를 지금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뭐 나중에 퇴임하시기 전까지 좀 이런 것 좀 한번 정리를 좀 한번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이제 뭐 늘 그러시죠? 하는 얘기가 네, 그 저는 우리 그거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8개 시설만 관리하는 복지재단이 돼서는 안 된다. 평택시 전체를 위한 시설,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재단이 되어야 한다라고 늘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복지재단은 새로운 대표이사님 선임 되셨나요? 뽑으셨나요? 네, 금요일 날 공고 나갔습니다. 아, 났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복지재단은 그렇고 그 71페이지 보겠습니다.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사업 예산이 800만 원이었는데 550만 원으로 감액 편성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그 1인 가구에 좀 어려우신 분들을 발굴해서 이렇게 뭐 알림 서비스 같은 걸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왜 이렇게 급격히 줄어서 원래는 60대 이상자들이 대상이었는데 신청자가 그러니까 발굴자가 많이 없어서 전 연령대로 확대해서 선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아, 발굴자가 줄은 건 아니고요. 네. 저희가 이제 예산상으로 이 사업은 이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사업으로 있는데 이게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가 다른 쪽으로 이제 1인 가구 고독사 관련해서 모니터링하는 사업이 이웃살핌이나 응급지원 서비스랑 연계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사업으로 진행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다 커버는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분들이 동의를 해서 이 서비스를 이용해야지만 진행이 되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늘지를 않고 조금 감액을 해도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어서 저희가 조금 감액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고독사 관련해서 77페이지에도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77페이지. 저희가 고독사가 요즘에 많이 대두되고 있어서요. 그전에는 고독사 위험군 가구만 대상으로 해서 고독사 예방 사업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사회적 고립 가구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이쪽에는 확대를 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가 뭐 근 10년 사이에 그 2배가 늘은 것 같아요. 그렇죠? 2배가 늘어서 1인 가구에 홀로 사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에 대한 관리 체계가 뭐 여러 방면에서 이루어지고 있긴 한 것 같은데 지금 이 사업 자체는 자꾸 좀 줄어드는 것 같다. 그리고 이런 알림 서비스를 해지하는 분들도 있다라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돌아가신 분들은 이제 해지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 돌아가신 분들은 당연히 해지되죠. 이런 대상이 생겨도 이분들이 또 동의를 안 하면은 이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이렇게 이런 전력공사나 통신사를 이용하지 않는 거로도 사업이 진행되는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웃살핌이나 이제 응급지원 서비스가 있어서 이런 사업 쪽으로도 진행이 돼서 대상자가 줄거나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됐든지 이런 예방 사업 자체가 활성화가 돼서 그런 또 고독사를 예방하는 사례가 있으면 뭐 다행이긴 하겠지만 여러 가지 지금 이런 그 고독사 예방 사업들을 좀 펼치고 계시잖아요. 뭐 유제품이라든지 뭐 이런 그 배달 사업도 지금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선택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이게 괜찮더라 그래서 이 사업하고 저게 괜찮더라 해서 저거 하고 뭐 이런 것도 또 좀 일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잘 분석을 하셔서 좀 아닌 사업은 과감히 접고 또 활성화되는 사업은 좀 더 장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게 지금 사업량이 줄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1페이지 그 보훈단체 운영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6억 8,800만 원 이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보훈회관 이제 운영을 하는 거죠. 맞죠? 네. 이 사업은 제가 그 업무의 뭐 효율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그 사무실 이제 운영 체계의 전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는 뭐 그게 뭐 현실화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여기에서도 보면 보훈단체 이제 운영비 지원 보면 이제 제일 많은 포지션 차지하는 게 4억 500만 원짜리 사업 아니겠습니까? 민간단체 뭐 법정 운영 사업에서 9개 보훈단체 인건비 지원 그렇죠? 이제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보훈회관 보훈 관계자들하고 잘 상의하셔가지고 과감한 조직 개편이나 이런 좀 체질 개선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조언의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이제 그 각 단체별 회장님하고 사무원 1명 이렇게 배치되고 뭐 특별히 뭐 하는 일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그런 시절은 좀 지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해보는 거예요. 소위 얘기하는 비서처럼 그렇죠. 그래서 조금 능동적으로 좀 대처를 할 수 있게끔 한 번쯤은 직제 개편도 꼭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예산도 좀 절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26페이지 3.1 만세운동 기념사업 이게 사업량이 좀 늘었습니다. 이게 왜 늘은 거예요? 늘은 건 아니고요. 네. 그 전에 비해서 저희가 사업을 계속 줄여나갔었거든요. 그 전에는 6천만 원 정도 저희가 보조금을 줬었어요. 네. 그래서 3.1 만세 기념 운동도 있었고 이분들이 선진지 견학 가는 경우도 있고 독립 사료 구입하는 것도 있었는데 작년에 저희가 다른 사업들을 다 절감하고
3.1 만세운동 기념사업만 예산을 세웠다가 줄였다가 다시 네. 원복시키는 과정이란 말씀이시군요. 네네 선진지 견학 하나 더 추가해서 세워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어디에서 주관하고 있죠? 3.1 운동 기념사업회. 선양에? 네, 선양이에요. 네네. 3.1 선양이에요. 알겠습니다. 135페이지 사회복무제도 지원 사업입니다. 이게 42억 그 2025년도에 예산이었는데 2026년도에 18억으로 줄어 있는데 쉽게 좀 이해가 안 돼서 이게 왜 이거 지금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아, 이게 사회복무요원 인건비가 이제 보수가 이제 올라가는 것도 있고 저희가 이게 2027년부터는 이제 12 100%로 진행이 되는 사업이다 보니 저희가 인력을 조금 줄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실질적으로 24억 4,900만 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저희가 지금 본 예산에 다 담을 수가 없어서 일부만 담은 사항입니다. 그래요? 좀 보충해서 설명드리자면 이제 그 병사들 월급이 예전에는 뭐 병장이 이제 100만 원이었다면 지금은 26년도에 막 150만 원까지 올라가고 네. 이렇게 올라다가 가다 보니까 예산은 똑같은 예산이라면 인원을 점점 줄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좀 그렇게 됐고 이제 또 내년부터는 또 이 예산 국비가 이제 지방비로 좀 내려오던 부분들도 이제 다 지방비로 전환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불가피하게 이게 사회복무제도 이 사회복무 요원들에 대한 급여를 국비로 지원하지 않았었어요? 그동안에는 했었습니다. 국비로. 그렇죠. 근데 이거를 전액 다 12로 한다? 2022년, 23년도 2개년에 걸쳐서요. 중앙 정부 조직 기능을 지방자치단체 일반 사업으로 전환하면서 26년도까지만 한시 보전해주는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 그럼 2026년도에는 한시 보전을 한 20억 정도 해주나 보죠? 30억? 26년까지는 국비가 내려오고요. 네. 27년부터는 11호 국비는 얼마 전에 내려와요? 우리가 18억 하고 그러면 이게 이 차액 정도는 국비로 국비가 이게 이 사업으로 하나가 따로 내려오는 게 아니고요. 이런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전체적으로 내려와서 저희 사업으로 얼마가 내려오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정확히 알 수는 없다. 이거를 12로 그러면 2027년부터는 전액 12로 이 사회복무 요원들을 임금을 다 지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사회복무요원은 그죠? 그럼 안 다 써도 뽑으면 되는 거잖아요. 시에서 안 뽑으면 이 인건비 주고 다른 자원들 쓰면 되는 거잖아요. 좀 점차 줄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이제 아마 정부합동 평가나 시군 평가 지표에도 들어가 있어서 저희가 그냥 임의로 줄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아니, 돈도 안 주고 평가를 해요. 예산도 안 주고. 그리고 이게 국방의 의무잖아요. 엄밀히 얘기하면 뭐 말이 길어서 그렇지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데 그 의무를 다하는 것을 12로 충당을 해서 급여를 지급을 해라? 그게 말이 돼? 말이 되니까 여기 써놓으셨겠지만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국방의 의무를 지는데 시에서 뭐 급여를 준다? 제가 대통령이 아니니까 뭐 할 수는 없겠지만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지역 자활센터 있습니다. 이 운영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 무슨 여기 보면 증감 사유만 가지고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좀 있어요. 사실은 이게 한 1억 8천 정도가 증액 편성이 되는데 인건비하고 종사자 인건비 뭐 이렇게만 써 있어요. 그러면 이거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상승이 되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 30%가 되는데 어떻습니까?
네, 이번에 지역 자활센터 운영비가 1억 8,169만 원이 증액된 상태에서 저희가 확보를 하게 됐는데요. 네. 요 자활센터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활센터 대상으로 해서 평가를 내리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가형부터 바형까지 6개 단계로 되어 있는데요. 그중에 이제 저희 평택시 자활센터가 최고 등급이 가형을 받아서 그거에 맞추어서 나온 거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러면 일반 네. 등급 평가를 해서 최우수 이제 등급을 받았어요. 네네. 그렇게 받으면 인건비만 상승이 되는 거예요? 아니 인건비뿐만 아니라 운영비 관련된 것도 나가고요. 저희 이제 평택 지역자활센터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다른 데에 비해서 한 분이 더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다른 지역에 비해서 조금 인건비 부분에서 조금 더 확보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사회복지과뿐만이 아니라 이번 내년도 그 본 예산 좀 심의하기 전에 이 사실은 이런 말씀 드리긴 뭐하지만 그 여기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지원 그 예산 설명을 쭉 해놨더라고요. 이거는 전년에도 제가 이걸 본 것 같은데 꼭 육아종합지원센터만 이렇게 많이 설명을 잘 해주셔요. 근데 다른 부서도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되면 이 책 한 서너 권 되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걸 원하는 건 절대로 아니고요. 여기 조금 이렇게 이제 생뚱맞게 이렇게 뚝 이렇게 예산이 증액된다든지 감액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부분은 좀 예산 심의 전에 조금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래야 본 심의할 때 좀 질의도 좀 적어지고 할 것 같다. 예, 의원님 생각을 말씀 좀 맞습니다. 합니다. 그래서 네. 저도 최대한 이 산출 기초를 좀 자세하게 해서 의원님들이 궁금한 게 없으셔야 질의를 덜 하실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이제 저희 직원들한테도 얘기를 하는데 좀 부족했습니다. 저 그게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뭐 잘못됐다 이런 게 아니라 조금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노인복지과 244페이지. 그 어르신 문화체육 이음터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연속 사업인 것 같은데 사업량이 늘었어요. 네. 어르신들과 민간 문화체육시설을 이어주는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이 한 개소에서 세 개소로 늘은 어떤 뭐 별도의 사유가 있습니까? 이게 뭐죠? 사실은 이제 이 이음터 사업이 도에서 굉장히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다른 예산은 이제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만 유지되고 또 그 한 개가 또 증가가 되고 또 두 개까지 해서 이제 증가가 된 건데요. 배움터가 이제 증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는 복지관 안에 없으니까 이제 배드민턴장에서 이용하시면서 강사비를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쿨렐레랑 오카리나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학원에 직접 거기에서 이제 직접 배우실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도에서 역점을 두는 사업이다. 알겠습니다. 경로당 자동 혈압기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게 연 2억 4천씩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적지 않은 이제 시비가 투입되는데 저는 뭐 저도 혈압이 좀 있지만 뭐 특히 이제 연세 있으신 분들은 체크를 좀 해야 되는 건 좀 당연한 거고요. 이해합니다. 근데 620개소가 전 경로당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전체 경로당 예, 저희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경로당 저희가 이제 작년에 다 배부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렌탈로가 나가는. 저는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 연세 있으신 분들 혈압기를 자가에서 갖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특히 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이것을 경로당에서 뭐 제공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기왕이면 경로당에서 선택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것도 뭐 1년이면 한 4, 50만 원씩 이렇게 지출이 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뭐 자동 혈압기 또 뭐 다른 거 있지 않겠습니까? 본인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거를 몇 가지 선정을 해서 그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낫지.
620개소 전소를 전부 그냥 일괄적으로 쫙 갖다 뿌려주고 사용을 하든 안 하든 그런 거보다는 조금 선택의 폭을 좀 넓혀주는 게 어떨까라고 한번 제시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제가 아는 경로당은 요즘에 거의 문 안 열고 운영 안 되는 데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요즘에 코로나 끝나고서도 제대로 운영 안 되는 데들이 많이 있어요. 한 몇 군데나 됩니까? 제대로 운영 안 되는데. 지금 저희가 640개 정도가 이제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626개 정도가 이제 한다고 보면 14개 정도는 사실 운영이 안 되거나 그냥 미인가나 그래서 어르신들이 조금씩 모여 계시다가 또 이제 운영이 안 되고 그렇게 돼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연불악 있는 데들, 기존에 자연불악 있는 데들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좀 계절적 요인이 있습니다. 이제 농촌 불악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농번기에는 그 일하러 나가셔서 또 경로당을 조금 일정 기간 동안 또 문을 안 여시는 기간들이 좀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노인복지과 하나 더. 노인 전문 요양원 그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이게 뭐 냉난방 뭐 이런 뭐 기초 설비 교체 사업을 좀 하는 것 같은데요. 이 운영은 누가 하는 겁니까? 예, 저희가 위탁 줘서 지금 위탁 줘? 연꽃 마을에서 이제 연꽃 운영을 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7분 정도 이제 입소해 계신 상태입니다. 운영은 자체적으로 하나요? 그러면 운영비가 별도로 우리가 지금 예, 운영비 지원을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근데 이제 여기가 2007년도에 얼마나 되죠? 우리가 지원하는 게? 지원 예산이 1년에 얼마나 돼요? 뭐 대부분은 또 노인 장기 요양에서 이제 나오는 부분도 있고, 예,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따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못 본 것 같은데 이 안에서 이 안에 있습니까? 저기 제가 위로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는 게 있습니다. 거기 안에 이제 저희가 얼마나 지원하는 지원하고 부분도 있어요? 있고, 노인 전문 제가 그거는 자세히 좀 해서 일단 저는 저기 보고 드릴게요. 그냥 구두로 말씀해 주세요. 네. 좋습니다. 이 노인 전문 요양원은 운영 잘 되고 있죠? 장애인 보겠습니다. 372쪽 장애인 알 권리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뭐 생활정보 습득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2025년도에 4천만 원 예산 세워서 글쎄 뭐 집행률 자체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많이 떨어지고 그렇죠? 사업량을 많이 변경을 했어요.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아, 이거는 디지털 정보 신문이라고 그래서 저희 12, 100%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예산에 내년 예산에 편성 못한 사업 중에 이제 신문 지원 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저희가 24년도에 자체 사업으로 시작을 했는데 저희 예상보다 이제 신청하신 분들이 많지 않아서 내년 예산에 좀 감액해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신문사면 어디 이거 위탁을 한 거예요? 아, 네, 이거는 이제 저희가 공모를 그러니까 공모를 해서 공모를 해서 이제 저희 이 사업은 한개소 주식회사 한국장애인신문사라고 거기가 선정이 돼서 올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데 일부러 예산 줄인 건 아니고 구독자 수가 감소해서 예산을 줄였다. 이거는 상황을 잘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호응도가 떨어지면 과감히 예산을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되는지 여부도 한번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신문사가 껴있긴 하지만. 그다음에 장애인 어르신 쉼마루 지원 사업. 이것도 도비, 이거는 전에는 도비 한 30% 정도 도비가 내려왔었던 것 같은데 도비가 완전 중단되면서 11호만 하려고 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내년 예산 매칭 사업이 도비 사업들이 이렇게 매칭이 안 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업도 그러면 일단 11호 시작하고 또 예산이 추가 확보되면 도비를 붙일 생각을 갖고 계신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제목에도 도비가 계속 들어가 있는데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돼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거 446페이지 봐도 지금 다 그런 사업들입니다. 446페이지도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 사업도 이것도 이거는 그렇지는 않고요. 네. 그 동방아동 재활원 이나율 아나율의 집 에바다 마을 이 전체 사업이 53억이에요. 57억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인건비 뭐 호봉 상승 이거 세부 내용 중에 운영비 그 상승분도 있어요? 이거 포함해가지고 57억 예산을 심의를 받으면서 딱 세 줄로 이렇게 했습니다. 갖고 오면 특히 동방아동 재활원의 25억 예산이 운영비 및 인건비 한 줄 예산이면 이걸 심의가 가능할까요? 쉽지는 예. 않겠죠. 예, 이 그렇죠? 부분은 저희들이 이게 좀 보완하겠습니다. 인건비나 그 단순 인건비만 상승된다라고 하면 뭐 큰 문제는 없겠지만 운영비까지 같이 상승이 되면 제시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의원들한테. 네. 다음에 448페이지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 지원 사업. 이것도 감액되어 있는데 이것도 그냥 도비 예산 부족에 의한 감액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확보되면 뭐 다시 추경에 세울 예정이시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450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까?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 6종 사업. 네, 같은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 네 개소는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장애인 거주시설이면? 장애인 거주 시설, 국비 시설이 아까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그 동방 재활원하고 거기 아나율의 그쪽에. 집하고 그다음에 에바다 마을하고요. 그다음에 저기 단기 보호 시설이 저희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4개소입니다. 좋습니다. 460페이지 장애인 공동 생활 가정 운영 이것도 그렇게 같이 보면 되겠죠? 도비 감액. 네, 그렇습니다. 장애인 복지관 운영 463페이지. 이걸 단순히 그냥 이렇게 봤을 때 복지관 운영하는데 에바다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19억 6천만 원짜리 사업이지 않습니까? 인건비가 17억이고 운영비가 2억 5천이에요. 그리고 북부 장애인 복지관이 16억 7,800만 원 전체 예산에서 인건비 15억 7천, 운영비 1억. 에바다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전체 예산 대비해서 운영비가 12.9%, 북부 장애인 복지관은 전체 예산 대비해서 운영비가 6.1%. 운영비의 어떤 차지하는 비율이 좀 차이가 나는데 어떤 별다른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운영비는 이제 제세 공과금이라든가 그 시설 운영에 필요한 예산인데 그 시설들이 에바다 장애인 복지관 같은 경우에 단독 건물이고 면적이 북부 장애인 복지관보다 훨씬 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운영비에 차이가 있습니다.
북부장애인 복지관은 복지타운에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운영비가 조금 절감된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전체 예산이 비슷한데 운영비 차이가 좀 많이 나서 여쭤본 거예요. 장애인 주간 이용 시설 운영 사업 48억짜리 사업입니다. 장애인 주간 보호센터 8개소 인건비 77명에 39억, 운영비 1억 2,800. 이 8개소 전체 운영비가 1억 2,800만 원밖에 안 돼요? 아니, 운영비는 2억. 아니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위원님, 그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이 도비 전체 주간 이용 네. 시설 운영해서 뭐 1억씩 8개소가 있긴 한 것 같은데 이 운영비 1억 2,800만 원은 뭐예요? 그거는 추가? 이제 저희가 추가로 10이 지금 이것도 예산을 도비해서 4억 5천만 원 주던 거를 금액을 8천만 원밖에 예산을 안 줬기 때문에 도비를 네. 그래서 저희가 이걸 두 개로 나눠서 이제 상계한 상황입니다. 어렵네요. 네, 알겠습니다. 나 이게 뭔가 한참 도비가 안 내려와서 그 468페이지 장애인 지역 그 종사자 특수근무 수당 이거는 아예 그냥 그 예산 자체를 그냥 8개월로 딱 지정을 해버렸어요. 그렇죠? 이 예산은 정해져 있는 이제 수당이기 때문에 이 내시한 금액을 계산해 보니까 8개월분밖에 안 돼서 저희가 우선 이렇게 편성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렇게 예산이 도에서 예산이 적게 편성이 돼서 그쪽에서 좀 문제가 되고 뭐 시위도 하고 그러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설에서 다 기본적으로 내용은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지금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어차피 뭐 예산은 이런 식으로 통과가 될 거고 지금 이런 시설에 좀 일부 설명이나 양해를 구하거나 한 사실이 있어요? 제가 알기에는 안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건 통보 형식으로만 하신 것 같은데 이거 충분히 좀 이해시키고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좀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불안해하시죠. 이 인건비 같은 거를 8개월치만 딱 산정을 해서 내려보내면 8개월 있다가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예 뭐 재정 파탄 나서 못하겠다라고 하면 이분들 다 실직하라는 얘기밖에 더 되냐는 얘기죠. 이분들은 불안해하실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한두 시설하고 통화를 해봤는데 그런 이야기를 접하지 못했다. 내용은 알고 있지만 직접 시의 설명을 듣지 못했다라는 예산 관련해서 예, 충분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예, 같습니다. 좋은 의견이시고요. 예, 저희들이 그 관련 시설에 네, 꼭 안내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모이시라고 해서 한번 충분히 안내를 한번 드리든지 그렇게 한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립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 사업이 있어요. 이거 그 기술지원센터 운영한 지는 얼마 안 되죠. 몇 년 안 되죠. 제 기억에 뭐 굳이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이게 지금 시비가 2억 그 요구를 하셨는데 이 도비는 이거 언제 지원이 된 거예요? 5,300만 원은? 이 부분도 감액이 된 상황입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감액이 됐는데 이 도비 지원 5,300만 원은 뭐냐는 얘기죠. 총 사업비는 지금 2억 총사업비 6천 9천만 원 중에서 3만 5천 원만 지금 요구가 된 겁니다. 도비 사업으로는 이 이제 기술센터 운영이 어려워서 네. 저희가 기존에 이제 추가로 예산을 세워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 도 매칭 사업이 이제 많이 줄어들어서 이거 우선은 저희가 이렇게 예산 산정을 이제 예산을 올렸고요. 이것도 네, 마찬가지로 12만 먼저 2억 800 확보를 하고 예정되어 있는 도비 5,300만 원은 추후에 지원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으신 거예요? 이것도? 이 부분도 해줄 걸로 저희 그래서 예상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기재를 해놓으신 네, 거냐는 예, 얘기.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헷갈리는 거예요. 이런 게 다. 이게 5,300만 원이 지원을 했다는 건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확보하실 거죠,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원센터, 기술지원센터 같은 경우에 이제 인건비가 있고 운영비가 있는데 인건비가 거의 다예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운영비가 뭐 6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거는 뭐 지원센터가 어디 소재지가 어디 있어요? 별도로 있는 겁니까? 어디에 있어요? 지체장애인 협회에서 협회? 위탁받아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회관 안에 있어요? 네. 그래서 운영비가 많이 안 들어가는구나. 이게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네, 정말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수어센터도 마찬가지죠? 지금 도비 네, 그렇습니다. 똑같죠? 네. 다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장애인 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비 이것도 이거는 왜 7개월로 또 돼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8개월이 아니고 내시된 이제 금액을 가지고 예산을 계산하다 보니까 나눠서 네, 네, 그렇습니다. 적절하게 편성을 하셨단 말씀이시군요. 일단은 준 네, 걸로. 네, 준 걸로 네, 그렇습니다. (482페이지)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운영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렇습니다.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기능보감 사업이 있어요. 이거 뭐 우리 의원님들도 이야기를 많이 했었던 상황인데 장애인 그 생산품 시설을 좀 확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생산 장비 구입하는 3억 2,900만 원. 기존에 이제 네. 운영하고 있는 시설들이 장비가 오래됐거나 그러면은 이제 교체할 때 신청하는 부분입니다. 아, 이거는 교체입니까? 신규가 아니라? 더 행복 나눔 장애인 보호 작업장에 생산 장비를 6개를 모르겠어요. 사업량이 6으로 돼 있는데 3억 2,900만 원을 투입을 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교체입니까? 신규입니까?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게 이제 뭐 신규 사업이다라고 하면 칭찬을 해드리려고 했었던 거예요. 왜 계속 이제 의원들이나 일반 뭐 시민분들, 장애인 뭐 부모들 이런 분들이 계속 이제 말씀들을 하셨던 부분이라서 그냥 한번 확인이 한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성보육과 한 서너 가지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547페이지 여성 안심 무인 택배함 설치 운영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잘 되고 있어요? 지금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꾸준히 늘은 것 같지가 않은데. 예. 이게 지금 그 7개소에 설치를 하신 거죠? 예, 맞습니다. 저번에도 언젠가도 한번 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은 이제 택배 사업이 그 초인종을 누르고 집 안에 이렇게 대면 접촉을 해서 인수인계가 되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과연 이 사업이 효용성이 있는지 이게 여성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런 이제 딜레마에 이제 빠질 수밖에 없는 이제 시절이 온 거죠. 전에 코로나 시절 전에는 무조건 대면 접촉해서 인수인계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꼭 필요할 때 뭐 경비실 뭐 어디 뭐 이런 데 좀 맡겨놓으라고 이야기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죠.
다 문 앞에다 다 놓고 가는데 또 이제 뭐 CCTV 뭐 이런 게 잘 돼 있어서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전체 이용 실적 파악하고 계세요? 예, 24년도에 7,476건이었고요. 25년도에 6,907건으로 24년도에 비해서는 조금 줄기는 했는데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렇긴 이게 해도, 예. 이게 이제 7개소에 6,907개 1년에 6,900이에요. 예, 예, 6,900개. 6,900건입니다. 요즘에 뭐 예, 그 10월 30일 회사 이름 거론해서 좀 그렇지만 쿠팡이라는 그런 택배 회사에서 아파트 단지 한 단지만 돌아도 이거 6,900 물량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큰 대단지 같은 그 정도로 물량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요새 택배 물량이. 그런데 이 정도로 늘은 게 아니다. 오히려 상대적으로 감소가 됐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고요. 이거를 따지고 보면 한 개, 7개를 나눠서 보면 한 군데당 월 99건이에요. 잘 생각들 해보시라고요. 그리고 하루에는 또 몇 건이냐? 하루에 3건이에요. 하루에 3건만 그 택배함에 배달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택배 중독 걸리신 분들, 쇼핑 중독 걸리신 분들 보면 내 문 앞에 하루에 3개 이상 와 있는 거 많이 있을 거예요.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우리가 관에서 운영을 해드리는 이런 무인 택배함이 하루에 평균 3.3건이 3건이다?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하려면 더 홍보를 해서 더 이용률을 높이든지 아니면 상황 파악을 잘 해서 과감히 줄여버리든지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 그 말씀을 드릴게요. 네. 584페이지 그 성매매 피해자 그 구조 지원 사업, 뭐 지원 시설 운영 사업이 있습니다. 뭐 많지는 않은 예산이긴 하지만 이 시설을 이용하시는 그 피해자분들이 지금 현황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이 지금 2개소 같은 경우에 한 개 수당 16명에서 10명 정도 되시고요. 계속 유동이 있으신 거라서요. 한 예, 예. 10명 10명 정도라고 예상하시면 10명 정도? 되겠습니다. 예, 예. 한 개소당. 예, 예. 그러면 이제 두 군데니까 뭐 한 20분? 예, 그 정도. 두 개 합쳐서 되시고. 10분이라는 얘기예요? 아니요, 한 군데당이요. 한 한 군데당? 개소당이요. 예. 한 개소당? 예, 예. 이분들은 원하면 계속 있으시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계속 있게 하기에는 시에서도 재정적 부담이 많지 않을까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1년 정도 하시는 거고요. 네. 1년 단위로 해서 계속 있으실 건지 그럼 아니면은 오갈 데가 없으면은 예. 어디로 다른 그러니까 시설로 옮깁니까? 자립 어떻습니까? 지원을 통해서 본인이 이제 그 아파트를 얻어서 나갈 정도의 그런 그럼 심리적이라든가 이런 이분들은 부분이 최장 오래 계신 분은 얼마나 계신 분들이세요? 최장은 지금 뭐 연장이 가능하신 부분은 한 뭐 18개월 정도까지는 계신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많이 계시지는 않고요. 보통 1년 안에서 자립 지원이라든가 심리적 안정 이런 의료 지원 받아서 본인이 자립 의사가 있거나 이러면 이제 그 아파트나 어디 단독으로 해서 나가실 수 있도록 그렇기도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육아종합 지원센터는 뭐 전년도에도 이거 보니까 굉장히 잘 해 놓으셨어요. 물어볼 게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808페이지 아동복지과 그 학대 아동 그 쉼터 운영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그 2개소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이거는 입소율이 어떻습니까? 네, 예. 그 긴급상 그 학대 피해 아동이 발생할 때만 이용하다 보니까요. 사실 올해는 조금 많지 않습니다. 예. 지금 현재 없는 게 좋긴 하죠. 네, 지금 현재 그런데 3명 있습니다. 3명이요? 네, 남아에 2명 있고요. 저기 여아 쉼터에 지금 1명 있습니다. 지금? 예. 그럼 평균 1년에 이용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파악하고 계세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한 2명, 1명 요 정도 수준입니다. 아, 2명, 1명. 그러면 여기도 최장 체류 기간이 있을 텐데 어떻습니까? 예, 여기도 지금 3개월 정도 3개월 있습니다. 정도? 예. 그러면은 여기 완전히 비어 있을 때도 있겠네요. 잘못하면. 네, 비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 누가 거주를 하시죠? 여기 종사자분들 거주하시죠? 네. 근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게 6억 1천 예산 네. 또 아동 쉼터 지원 사업이 또 있어요. 1억 4천짜리요. 그죠? 네. 합쳐서 7억 5천. 관리 아동은 3명. 네. 안 할 사업은 아니지만 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비어 있을 때도 있다. 네. 없으면 좋긴 하지만 또 비어 있을 수도 있다. 종사자분들끼리만 생활을 한다. 예산은 1년에 7억이 넘는다. 잘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일단 어떻습니까? 이곳은 일단 이게 예. 꼭 필요한 사업이긴 하지만 네. 비어 있을 때도 있다. 비어 있을 때 어떤 식으로 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언젠가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학대 노인 피해 노인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이게 조례 근거가 없어서 지금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도 병행해서 집어넣을 수 있으면 집어넣어 주는 게 저는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학대 노인 학대 피해 노인 쉼터를 같이 집어넣어 주는 것도 고려해 봄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실제 비어 있을 때가 정확한 판단을 안 해봤지만 비어 있는 시간이 많이 있다라고 했을 때에는 병행해서 하는 사업도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 같은데 좋은 쪽에서 말씀을 드리는 예, 겁니다. 좋은 의견이시고요. 이제 근데 여기가 형태가 이제 남아 쉼터가 있고 여아 쉼터가 쉼터도 있고 한 개소마다 이제 종사자가 6명 있는데 이제 아이들이 있을 때는 이제 3교대로 이제 또 2명씩 아니 이렇게 두 돌아가야 개소가 되다 있으니까 보니까, 한 개소 예. 한 개소씩 나눠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한번 일단 그런- 시설에 비공개 운영되어지는 시설의 특성이 또 있어서 우리가 다른 사업과 접목하는 데는 좀 위험성이 좀 높다라는 판단이 일단 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한 번 더 검토를 좀 그러게요.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결식아동 급식 지원 도비 사업 있어요? 네. 이거는 이게 재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실제 대상자가 줄어서 그런 겁니까? 도 재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근데 그래서 저희들한테 네. 이 설명을 하실 때는 대상자 감소라고 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대상자는 똑같지만 그냥 솔직하게 지원 네. 좀 그냥 문제점에 대해서 그냥 아예 해놓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게 이분- 대상자가 감소됐다 그래서 네. 이게 재정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닐 것 같은데. 그건 아닙니다. 일단은 우리가 내시서 받자마자 담당 부서랑 그냥 나누게 하신 거잖아요. 협의를 했고요. 일회추경에 반영해주겠다는 일단 구도 약속을 좀 해주셔서 네. 일단은 본 예산에 그냥 우리 내시 사업 양만큼만 편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경 예산 설명서까지 한 1,100페이지가 되는데 이거 하루 이틀 동안에 한번 쭉 그냥 막 넘겨도 한참 걸리는 상황인데 여러분들은 또 이거를 준비하시느냐고 고생들 많이 하셨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도 재정 압박으로 인한 그 지금 미지원 예산에 대해서는
이 수혜자들 시설 이런 분들에게 꼭 시 차원의 설명이 꼭 필요할 것이다 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은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